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고급차에 탄 두 갱스터 형제. 런던 지하세계의 지배자. 형 레지는 침착하고 이성적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동생 로니는 정신분열증이 있고 잔인하고 폭력적이었다. 런던의 이른 아침, 레지는 커피 두 잔을 들고 한 자동차를 향해 걸어갔다. 차 안에는 그를 감시하고 있는 사복 경찰들이었다. 레지는 희죽거리며 차 안의 경찰을 향해 각종 희롱을 한다. This one's really milking for you. Why don't you fuck off, Craig? All right, I will. I will. No, I want to keep you. You know, all them, rapists, murderers. You got to lock away, ain't it? 상대방이 증거가 없어 구속할 수 없다는 걸 알기에 비아냥거렸다. 레지는 늦잠으로 지각한 운전기사 집으로 찾아갔다. 문을 연 사람은 운전기사의 여동생 프랜시스였다. 레지는 첫눈에 반했다. Look at that. Sweet. That's not any sweet, is it? That's the lemon sherbet, but that is. My drive, Craig. Alright. Hey. Oh, that's nice, isn't it? 레지는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스킬도 말렙이다. 오고 가는 간단한 몇 마디 대화에 프랜시스는 레지의 초대를 기쁘게 받아들였다. 운전사를 깨운 후 레지는 뒤따르고 있는 경찰들을 데리고 거리를 한참 동안 돌아다녔다. 그리고 드디어 한 건물에서 멈췄다. 차에서 내릴 때 경찰들에게 인사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고개를 돌리자 레지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도망쳤다. 감시하던 경찰이 눈치를 챘지만 레지는 이미 정신병원에 도착했다. 그는 자신의 동생을 위해 왔다. 로니가 사람을 폭행해서 체포되어 감옥에 들어갔다. 수감 중 정신병으로 진단받아 정신병원으로 강제 이송돼서 동생을 구하기 위해 레지는 동생의 부하를 앞장세워 주치의를 찾아간다. 부하들이 레지의 신분을 밝히자 의사는 놀라서 식은땀을 줄줄 흘렸다. 그리고 서둘러 로니에 대해 가짜 보고를 했다. 덕분에 로니는 무사히 퇴원했다. 런던 동부 지역을 장악한 그들과 남쪽의 찰리 조직은 라이벌이었다. 두 조직 중 누구도 누구를 어찌할 수 없다. 이제 형제가 완전체로 돌아왔으니 찰리 가문과 승부를 보려고 한다. 레지는 인간관계에 능하고 냉정하고 총명하기 때문에 조직 전체가 그를 핵심으로 돌아간다. 운영하고 있는 클럽도 유명인들이 많이 찾아오고 손님으로 북적였다. 레지와 프랜시스의 데이트도 성공적이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히 가까워진다. 레지는 프랜시스를 데리고 로니를 만나러 갔다. 레지가 자리를 비우자 두 사람은 어색했다. I'm homosexual, Francis. Well, I am I'm a giver, right? Not a receiver. It's a difference. I'm not back. 로니는 자신이 개라고 커밍아웃했다. 프랜시스는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다. 두 조직의 충돌은 점점 잦아졌다. 찰리는 주동적으로 찾아와 화해를 구하고 한 술집에서 단판을 내기로 약속했다. 두 형제는 함정이라는 걸 알면서도 정해진 시간에 술집에 갔다. 술집 사장은 그들을 보자마자 지하로 숨었다. 로니는 상대방 손에 있는 무기를 보고 출구 쪽으로 몰라나며 손을 들고 욕설을 퍼붓고 술집에서 나갔다. 상대방은 크게 비웃었다. 동생 놀라서 도망간 거 봐. 그러자 레지는 호프 한 잔을 내리며 침착하게 대답했다. Just genuinely disappointed with you, that's all. 로니가 다시 돌아왔다. 망치 두 개를 들고 뒤에서 갑자기 기습을 했다. 술집의 좁은 공간에서 두 형제는 앞뒤로 협공하여 상대를 모두 때려 눕혔다. 크레이 형제와의 싸움에서 진찰리는 경찰에 붙잡혀 20년형을 선고받았다. 그 후 두 형제는 런던 전역을 접수했다. 레지는 조직을 위해 유능한 변호사 페인을 찾아가 그에게 모든 경제 사무를 책임지게 한다. 그리고 법률의 빈틈을 찾아 그들의 불법 자금을 합법적일 수 있도록 했다. 레지와 페인의 주도하에 두 형제의 세력은 갈수록 커졌고 돈과 권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의심이 많은 로니는 페인을 믿지 않기 시작했다. 페인이 크레이 형제들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배신하게 되는 순간 자신들은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레지는 지금 이 사업의 상승기이고 페인의 머리로 돈을 벌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페인은 본인만의 수법으로 아주 낮은 가격에 카지노 하나를 샀다. 두 형제의 사업은 갈수록 승승장구를 하여 뉴욕의 마피아들마저 그들과 거래를 하려고 한다. 그러나 로니는 그들을 믿지 않고 말도 안 되는 말들만 해서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었다. 점점 커가는 조직을 보고 런던 경찰은 두 형제의 범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지만 일시적으로 조직의 발전을 막기 위해 레지를 강제로 구속해 6개월의 형을 선고받게 한다. 소식을 들은 프랜시스는 걱정도 되고 마음이 너무 아팠다. 이대로라면 레지와의 좋은 만남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레지를 찾아간다.
앞으로 이 바닥에 손을 깨끗이 씻고 조직 일에 참여하지 말며 현재의 클럽만 안전하게 운영하길 제안한다. 사실 레지도 프랜시스와 똑같은 마음이지만 사고뭉치 동생 로니 때문에 그만둘 수가 없었다. 자기가 이 일에 손을 놓는 순간 단순하고 폭력적인 로니는 이 바닥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 레지가 없는 동안 로니는 여기저기서 사고치기 시작했고 페인에게 아프리카 건설을 지원하러 가겠다고 5만 파운드를 내놓으라고 강요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모두 그 얼간이 애인들이 꾸민 일이다. 클럽에서 손님을 조롱하고 탈세까지 했다. 조직 일원들이 동생의 행동에 불만이었지만 두 형제가 모두 보스인 이 레지가 나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6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레지는 출소 후 카지노로 향했는데 이미 폭삭 망해 있었다. 레지는 동생이 한 짓이라는 걸 알고 참으려고 했지만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언쟁이 벌어졌다. 프랜시스는 형제 사이를 화해시켜주고 싶었지만 도발로 생각한 로니는 이간질하지 말라고 프랜시스에게 분풀이를 했다. 그러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레지는 주먹을 날리고 두 형제는 한바탕 크게 싸우게 된다. 그 후 레지와 프랜시스는 두 사람이 모두 원하는 결혼을 하게 되지만 처음부터 레지의 깡패 신분을 싫어했던 프랜시스 엄마는 이혼인에 대해 치를 떨었다. 항의하기 위해 결혼 당일 검은 원피스를 입었지만 예식장으로 입장하려는 프랜시스를 막지는 못했다. 둘은 결혼 후 알콩달콩하게 잘 살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둘이 함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고 레지는 조직의 일에만 신경 쓰게 된다. 날마다 레지의 걱정에 프랜시스는 불면증에 시달렸고 정신이 무너지기 시작해 매일 약물에 의존해야만 했다. 한편 페이는 조직을 위해 의견을 제출한다. 그러나 로니는 그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다행히 레지의 현명한 중간 역할로 크게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뉴욕의 마피아도 레지를 찾아왔다. 로니를 이렇게 내버려두면 좋은 결과가 없을 거니까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충고 끝남과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 로니는 사고치기 시작했다. 그의 보호를 받고 있던 장사꾼이 괴롭힘을 당해서 돈을 받고 복수를 해준다. 로니는 직접 총을 들고 술집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사람을 죽였다. 뒤이어 들어온 부하는 이 상황에 놀랬지만 바로 사람들을 큰 소리로 위협해서 아무것도 못 본 척하라고 협박을 하고 나갔다. 그리고 레지에게 바로 보고했다. 레지가 로니를 찾은 곳은 쌍둥이 형제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이었다. 로니는 집에서 어머니가 준 케이크를 먹고 있었다. 자기와는 상관없다는 태도로 레지가 뒤처리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도 로니 편이었다. 몹시 화가 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목격자에게 협박으로 거짓말을 하게 했다. 로니는 혐의에서 벗어났다. 그런데 프랜시스 입장에서는 레지의 일처리 방식은 그야말로 미친 짓이었다. 이 일로 레지와 엄청 싸우기 시작했다. 마음이 초조한 레지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프랜시스를 폭행했다. 폭행을 당한 프랜시스는 레지를 떠났다. 정신을 차린 레지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프랜시스를 찾아가서 같이 멀리 떠날 것을 제안한다. 하지만 프랜시스는 알고 있었다. 로니가 일이 생기면 레지는 언제든 도와줄 거라는 것을. 레지의 제안을 거절한 프랜시스는 그날 밤 약을 먹고 자살했다. 소식을 들은 레지는 생각지 못한 상황에 비통하고 절망한 마음으로 프랜시스를 위해 장례를 치렀다. 이때 로니는 엄청난 사건을 터뜨린다. 지난 일 이후로 더 눈에 가시였던 페인을 사람을 찾아 돈을 주고 페인을 죽이게 한다. 결론적으로 청부살이는 실패했다. 페인은 믿기지 않았다. 두 형제만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일했는데 그 결과가 결국 죽음이라니. 페인은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 두 형제의 모든 죄를 고발했다. 소식을 들은 레지는 머리가 텅 비었다. 진짜 모든 게 끝이라는 걸 깨닫고 로니를 찾아갔다. 파티에서 여전히 신나서 춤추는 로니를 보고 레지는 더욱 화가 났다. 마침 클럽에 로니로부터 청부살인을 의뢰받은 남자 밴더가 있었고 레지는 화풀이를 밴더에게 했다. 그리고 그 남자 입에서 나온 프랜시스 이름에 레지는 이성을 잃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칼로 남자를 수십 번을 찔렀다. 레지가 로니에게 다가갔다. 왜 그러는지 의아해하는 로니에게 레지가 말한다. 레지는 집에서 체포되어 감옥으로 수감되고 로니는 레지가 잡힌 후 다시 정신병으로 진단을 받아 병원에서 죽게 되었다. 관람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